푸드덕이 있어야 부산이 산다. 이번에 푸드덕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강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에는 정희환 팀장님을 비롯해서 김혜옥 팀원, 그리고 장혜은 팀원,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푸드덕이 어떤 소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푸드덕은 새가 하늘을 높이 나를 때 나는 의성어입니다. 저희 팀은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날개짓을 도우고자,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저희는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2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배경입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7% 이상의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의 사회를 고령 사회로 정의를 합니다. 현재 부산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13.5%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산의 노인 인구 밀도 대비 시설 수는 전남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경입니다. 저희 나라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기점으로 장년층들은 아름다운 마무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들은 공부보다는 생업이, 자아의 성숙보다는 가정에 대리 있는 것이 더 막중한 책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의적인 요소들 때문에 웰다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드덕 팀은 야학에 집중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평생 교육기관도 있지만 야학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평생 교육기관은 금액도 비싸고,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중장년층들 중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야학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야학을 집중 조명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떨어지는 접근성입니다. 저희가 이유미 구동의 저자의 부산의 고령화 인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노란색으로 색칠된 강서구와 기장군의 고령화 추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야학 시설은 강서구와 기장군에 하나도 위치하고 있지 않고 중장년층들이 야학에 접근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 노후화입니다. 시설 노후화는 MB 정부 때 자급 일원화 사업과 더불어서 부산시의 야학에 대한 굉장히 무관심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가 2014년부터 6개 야학에 2,4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력 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야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학분들은 대학생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대학생들은 그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봉사시간 활동을 얻기 위해서, 단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냥 단기간 첨예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는 항상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의 결과로 수업의 연속성 또한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드덕 팀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직접 개조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푸드덕 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냥 50만 원. 그러나 최소로 필요로 한 금액은 2천만 원. 재정의 난에 부딪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펀딩이나 다른 회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도 했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제 끌고 나간다고 해서 이게 효용성이 있을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미지수였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학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야학이 좀 더 원하는 것을, 야학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것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먼저 나가기 전에 금정 열린 배움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추슬기 강학을 만나서 야학의 문제점들과 필요성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프로젝트를 고안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교재 만들기,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세 번째는 이제 학과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자, 이런 프로젝트를 고안해보았는데, 야학마다 재정적이고 그리고 시설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다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어떤 것을 중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는 7월 동안 7월 3주 동안 10개 야학에 컨택을 하여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희는 결국에 7개 야학과 컨택을 할 수 있었고, 5개 야학을 방문,
두 개 예약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장면은 저희가 예약을 방문해서 직접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고요. 다음에서 보는 사진은 저희가 예약을 방문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약을 방문하고 나서 이제 계획했던 것을 이제 결과로 종합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인데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사진도 많고 동영상도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7개 예약을 컨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가보니까 교재에 신사임당이나 이순신 그리고 토끼전 이야기와 같이 진짜 실생활과는 떨어진 진짜 어머님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소재들이 많아서 어머니들께 여쭤봤더니 장보기, 그 다음에 빨래, 그 다음에 설명서, 전단지 이런 거와 같이 좀 실생활과 접목되는 소재를 쌓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책이 줄글로 많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머니들과 친구나 이제 트로트 메들리에 교재 내용을 이제 접목시켜서 한 번씩 수업을 하면은 수업도 덜 지루하고 이제 교재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어머님들이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서류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남의 한글을 이제 잘 사용을 못 하시니까 남의 의식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이제 두근두근 돼가지고 이제 서류 작성을 하는데 좀 힘드시다고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를 통해서 결론을 낸 게 교재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교재 만들기를 저희가 이제 중점적인 프로젝트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안을 한번 저희가 스케치북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실생활 소재를 통해서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시피를 통해서 이제 한글을 배운다. 그 다음에 저기서 보시는 거는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이제 한글을 재밌게 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교재 내용에 실제 이제 은행이나 동사무소의 그 서류를 직접 삽입을 해서 저희가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 참 좋겠다와 같은 이런 것 가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말고도 실생활에 필요한 소재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동안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다녔고요. 8, 9, 10월 달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통해서 이제 저희 활동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8월 달에는 저희가 앞에 보셨던 가안들과 함께 어머니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이제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컨택을 하여서 교재의 구성 및 표지 디자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교재를 가지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유효성이 있는지를 야학에 직접 방문하여서 확인을 해본과 동시에 저희 팀에는 이제 어문학과, 영문학과와 한문학과가 있는데 저희가 어문학과 출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영어 교재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렇게 9월에 앞서 만든 영어 교재를 또 실효성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교재와 이제 한글 교재를 피드백 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여서 한울야학과 참사랑야학과 같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야학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하자, 인내하자, 늦지 않다. 저희는 7월 동안 이렇게 야학을 많이 방문하고 시간을 내서 계속 컨택을 하는 동안 저희는 야학을 진짜 개선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중장년층들의 아름다운 날개짓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푸드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안 왔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복지관에 우리말 교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글 배우는 그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안 왔으면 하여튼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들으면서 푸드팀은 PT 보고를 조금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루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PT인데 한 20분, 30분 지난 느낌을 받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 우선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야학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산의 복지관이 53개, 종합복지관이.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관도 거의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난 건 맞지만 거기에
실제 우리 복지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30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매일 복지관을 오시는데 우리말 교실을 배우시는 비율은 10분의 1입니다. 그 나머지는 90%는 글을 다 읽을 줄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선은 이 프로젝트가 좀 부산의 어떤 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의욕적인 도전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교재를 만들어서 야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뭐 10개, 9개 정도 야학에 거기에 2개, 3개의 그 기능을 주는 그런 거랑 그건 어떨까? 그게 효과성이 있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말 교실에 오시는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수준이 다 달라요. 아예 기억력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글을 아는 분도 계시고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교재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글을 좀 알긴 하지만 실생활에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마 약을 가서 이렇게 그 검증을 하셨다면 그분들은 아마 조금 글을 배우신 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혀 기억력을 모르는 분들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또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날개짓은 좋으나 이 날개짓에 대한 역시나 똑같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역시나 똑같은 진짜 그 대상을 어디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할 건지 아니면 그런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걸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나 실제 성과는 굉장히 미비할 가능성도 예제는 못하겠다. 미안합니다. 좋은 얘기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기존의 노인복지관하고 복지관 그 틈새를 어떻게 수요를 만들어서 대응할 것인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진짜 실제 7개 약을 가보니까 한글반이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 한글반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고급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무궁화 약 같은 경우에 고급반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그 희망의 나무라는 교재가 이제 배부되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레벨 12권째 책을 읽고 계셨는데 근데 실제로 여쭤보니까 그 책을 다 5번, 6번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렇게 계속 똑같은 강의를 들으시냐 혹시 5번, 6번 정도 들으면은 이제 이해되시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사임당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걸 배워서 진짜 뭘 하겠나. 교재가 참 맞지, 저희한테, 어머니들한테는 교재가 참 맞지 않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고급반인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면서 이제 엄청 힘들게 읽으시는 경우가 많았지. 제 생각에는 야학에도 이제 레벨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고급반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맞춤형 그 약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예. 개인 지도도 하면서.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는 게 딱 글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연세에 뭔가 자기가 새로운 도전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재를 10번씩 배워도 그분들이 그걸 전혀 지겨워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분들이 그 연세에 도전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끄럽지만 나와서 배우는 거에 대한 좀 뭔가 새로운 삶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분들 다 맞춤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반도 전부 천차만별일 거예요. 아마 그 수준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교재를 만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가지는 그 자리에 어떤 도전하는 마음 이런 것들과 좀 잘 믹서되는 뭔가가 좀 필요한 거고 그 약은 젊은 대학생들이 하지만 보통 복지관에 다 나이 많은 퇴직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도 비슷해. 이 연령대가 비슷한 수준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소화력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조사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지금 얘기하는 게 공간적으로 같은 곳입니까? 복지관 약하고 다르죠. 복지관 가르치실 때 다른 곳입니다. 곳입니다. 약하고 지금 약하고 저희 표본이 좀 다른 거죠. 네, 표현이 좀 다르죠. 근데 대상은 비슷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시다. 대상은 비슷합니다.
스킨 자체가 지금 좀 분들이 오니까 복지관 이야기는 하시고 그쪽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야학 예. 그런 개념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기존에 야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도 감사하게 될 건데 그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대체를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와 같이 이제 보조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옆에서 서브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순수하게 그러면 그 자원봉사 그런 개념이죠. 지금 접근하는 방식. 아니면 뭐 반대 극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교재가 수익 개념이 만들어집니까? 수익이요? 네, 수익. 아니요. 저희는 그런 어떤 이익 창출보다는요. 저희가 어떤 교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머님들께서 가지시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개정을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려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저는 이거를 읽는 동안에 한 가지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계속 떨칠 수가 없었죠. 왜 야학이었어야 될까? 이 질문이 떨쳐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리서치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은 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순수 문해교육 기관들도 저는 리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엉뚱하게도 해결책이 뭐 교재 개정 쪽으로 가버렸는데요. 이 교재 제작이나 개정 문제는요, 정말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꽉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의심되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가서 인터뷰해서 뭐가 필요로 합니까? 수요자의 의견을 가지고 이거 반영해야 됩니다. 까지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기여를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신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만 여기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하세요. 예, 제가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교재를 만드는 전문가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야학에 직접 나가보면은 이런 프린터에 그냥 한 장에다가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엄청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엄청 좀 마음이 안 좋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이제 전문적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전문적인 교재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야학에 실제로 나가보면은 진짜 야학은 진짜 완전 환경도 너무 안 좋고 재정 상태도 너무 안 좋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회비를 10,000원씩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나가는 분들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그거를 거기다가 그 강학분들이 자기 자신이 이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수업을 하시고 이러니까 오케이. 그런 부분이 시간이 돼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존 야학의 여기 실태를 보니까 교재도 없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야학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기존 야학에 대해서는 교재를 좀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교재를 만들고 야학이 없는 지역에서는 야학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아무튼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네, 죄송한데 혹시